미국의 CNN 방송이 일본의 우길기는 한국인에게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악마의 상징 왜 한국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우길기 사용 금지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CNN은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한국의 우길기 사용 금지 요청을 거절했다며 한국인들은 우길기는 19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일제강점기에서 끔찍한 폭력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에게 이른바 우길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한다며 그러나 조직위는 우길기 자체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전쟁을 상징하는 깃발은 평화로운 올림픽 경기에 맞지 않다며 아시아인과 한국인에게 우길기는 악마의 상징과도 같다. 마치 독일 군국주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기가 유럽인들에게 공포와 침략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도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길기라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과거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겸허한 태도로 역사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한국인들은 우길기에 적대적인가라는 소제목에서 일제강점기에 많은 한국인이 학살을 당하고 탄압을 받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논란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역사를 둘러싼 갈등이 수출 규제 조치로까지 번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CNN이 새삼스럽게 일본의 우길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경기장의 우길기 반입 문제의 불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 뜻을 계속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우길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토마스 마흐 IOC 위원장에게 우길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는 우길기가 19세기 말부터 일제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일본의 우길기는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 16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187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일본이 천황을 위한 군대를 만들면서 일본 육군의 정식 깃발로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더러운 우길기를 2020년 도쿄올림픽의 경기장에 반입하겠다니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 우길기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일자 우길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IOC는 경기장은 어떠한 정치적 주장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패럴림픽 선수단장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우길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우길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 침략에 사용된 일본군 깃발로 여러 국가에서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키는 상징물이라고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제 패럴림픽 조직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이 어렵지만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추후 별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겠다는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 입장과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식을 접한 중국의 누리꾼들도 우길기 응원에 대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우길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가 일본의 침략을 겪었던 문제인 만큼 우길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일본이 최근 한국의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길기를 허용하는 미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의 신경을 제대로 자극했다. 우길기는 범죄와 침략의 상징이다. 중국 역시 일본에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의 BBC 역시도 우길기 논란에 대해 전했습니다. 우길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파슨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 회장은 도쿄 패럴림픽 메달은 일본 부채와 같은 전통 모양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도쿄 조직위원회 측에 메달 디자인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임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역시 우길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일본 하시모토 세이코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결코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되도 않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 와중에 우길기 티셔츠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일 뿐이라는 정신 나간 주장을 펼치는 인간이 세상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일본 전범기인 우길기를 옹호해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비난을 샀습니다. 발단은 션 레논의 여자친구인 미국인 모델 샬롯 캠프 뮤리 우길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을 게재한 뒤 한국 네티즌과 벌인 설전 때문이었습니다. 샬롯 캠프 뮤리
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길기가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승마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의 네티즌이 당신의 패션을 존중하지만 사진 속 모양은 독일의 군국주의와 같은 의미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뮤는 우길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군이 처음 사용했고 해군 군함기로도 채택됐다. 한국 식민지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독일의 군국주의 정치적 이념과는 다르다고 매우 한심한 논쟁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션 레논이 독일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에 하켄크로이츠가 법적으로 금지됐다면서 표현, 언론의 자유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헛소리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션 레논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아시아 군국주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들 모두 정신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신세대들은 과거 세대 행동에 대해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자. 나는 당신의 기분 상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기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모두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신세대라고 표현한 이 션 레논은 1975년 10월생으로 46살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꼰대의 모습을 한 션 레논은 그러면서 영어 무료로 알려줄까라며 한국인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는 직업이 존 레논 아들인 사람답게 한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었나 봅니다. 션 레논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 유튜버와 논쟁을 벌이며 독일의 군국주의는 악마였지만 일본은 악마가 아니다. 난 앞으로도 우길기를 더 많이 입을 거고 한국인들이 우길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 알 바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무식함을 전 세계에 뽐낸과 동시에 내 여자친구는 단지 세련된 티셔츠를 입은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를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알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인 네티즌들은 모르면 배우자, 무식한 건 죄가 아니다. 잘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신념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범죄다. 잘못된 역사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 레논은 존 레논과 그의 두 번째 부인 오노요코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션 레논처럼 무식한 외국인이 있는가 반면 아시아에 대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유튜버 하이체드가 도쿄올림픽의 우길기 허용을 비판하는 광고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하려다 거절됐다고 알렸습니다. 우길기가 지나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하이체드는 우길기를 빼고 광고를 건 뒤 잔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 군대의 상징물을 광고판에 실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한편으론 우길기가 광고판에조차 실을 수 없는 상징이라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광고를 거절당한 뒤 하이체드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길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0flag.com 등으로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또 우길기를 아예 광고에서 빼거나 다른 비슷한 사진으로 대신해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퀘어 광고판에는 거의 모든 내용의 글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서 그런데도 우길기 영상이 지나치게 논쟁적이어서 광고로 올라갈 수 없다면 우길기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에서 더욱 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체드는 지난달 24일 개설된 도쿄올림픽 우길기 사용 반대 백악관 청원의 인터넷 페이지 2020flag.com을 공개하고 이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청원 페이지에는 우길기는 끔찍한 잔혹성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제국군대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면서 이 깃발은 독일의 군국주의 깃발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의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한국과 북한, 일본의 관계를 해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 간 화합과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정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내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내에서도 우길기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경기장에 우길기를 반입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인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도 부적절한 방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쿄신문은 올림픽과 우길기 반입 허용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길기는 역사적 경위가 있어서 경기장 반입 허용이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재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신문은 우길기가 과거 구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게다가 일본 국내에서도 지금도 우길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우길기가 대여기 등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기장 반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여기나 회사의 깃발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일부의 디자인폰이어서 민간에 보급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신문은 2017년 4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일본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팬이 경기장에서 우길기를 펼쳐 AFC가 구단에 벌금을 부과한 전례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본 주중 일본 대사관이 중국 내 일본인들에게 우길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던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자국 개최의 올림픽은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의 자세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올림픽은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 평화로운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 주최국의
한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우길기가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막을 이유가 없다며 우길기 자체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천일 공로와 불손한 망언들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 신주씨, 내가 장관들 시켜서 헛소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왜 말 안 듣는데? 안 했으머니다. 안 했다고? 일본 올림픽 담당 장관 왜 또 헛소리하고 자빠졌는데? 그거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 저는 모르머니다. 그래요. 당신이 뭘 알겠어. 방사능 후유증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아프면 총리 내려놓고 쉬어요. 괜히 여러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방사능 들어간 거 꼭 먹어서 응원하시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말고. 알았죠? 여러분, 방사능 먹으면 아베처럼 됩니다. 우리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꼭 일본산은 거르시고 건강 챙기세요. 페페TV를 시청하신 당신은 행운의 주문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이번 주에 로또 1등에 당첨되실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을 비롯한 부모님들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페페TV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매일 그 꿈을 생각하고 되뇌어보세요. 언젠가는 그 꿈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실패 속에 얻어진 한 번의 성공, 그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모든 승리자는 실패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 발버둥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을 페페TV는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태풍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진과 해일까지 한 번에 종합 세트로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한 프랑스인이 SNS에 던진 이 질문이 가뜩이나 태풍으로 스트레스 받아 있는 일본에서 이슈를 몰고 왔는데요. 일본은 죄의 대국이지만 오늘은 그것들이 단번에 일어나는 것 같구나. 단순한 질문이지만 어째서 그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해맑은 눈으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슬픈 반응, 우픈 반응, 때로는 위트 있는 반응들이 재미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팝콘 먹으면서 구경해보겠습니다. 나는 홋카이도 사람이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내지 인간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네요. 메이지 시대의 프랑스의 외교관 폴 클로델도 일본에 있을 때 태풍과 대지진에 휩쓸리고 같은 소감을 남겼다고 하네요. 나도 너무 의문입니다. 왜 이런 곳에 국가가 생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여기에 왜 살고 있는 것인가? 일본의 면적은 세계의 2%인데 재해는 세계의 20%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이 지도를 처음 보았을 때 맛없는 곳에서 태어나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해저화산이 융기하여 우연히 바다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육지가 일본 열도. 유럽의 지질학자에게 물으면 저런 위험한 땅에 인간이 사는 건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추운 나라에도 그것을 묻는 것인가? 그렇다면 여름 30도 이상, 겨울은 영하 60도 이하가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보라고. 나는 적도의 나라가 더 궁금해. 너무 순수한 질문이야. 이래서 내가 프랑스를 좋아하지. 빵이 없으면 왜 쿠키를 안 먹는 거야? 같은 질문이다. 그래서 니네는 프랑스 혁명이 안 일어났냐? 그게 뭔 상관이지? 일본은 매년 재해가 발생해서 대처 및 예방이 발달했지만 다른 나라는 발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정전복구가 한 달이나 걸리는 거야. 뭐 외계인 침략이나 지구 규모의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주하지 않을 거라고. 물고기 어디를 먹으면 죽는지 안전한지 그런 정도의 지식도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서 온 민족이니까. 헬을 타고 흘러들어온 조상 와보니 섬이었다. 육지로 걸어온 조상 와보니 섬이었다. 왠지 모르게 정착한 놈들의 후손. 우리 땅 거쳐간 사람들도 많을 거야. 유라시아 대륙에서 건너온 건 좋았지만 앞에 태평양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포기해버린 무리들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자연재해가 자주 있기 때문에 자연이 숭배되고 다신교로 800만이나 되는 신들이 있다. 파괴의 신들의 존재로 계속해서 파괴되면 또 재건한다. 그래서 서양처럼 종말사상과 유일신교가 발달하지 않았어. 삼라만상과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오, 자연재해가 많아서 모든 곳에 신들이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군. 대륙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을 위험이 매우 작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충하면 일본 같은 섬나라의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선박에서 병력을 보내거나 비행기로 공중에서 병력을 보내는 것 둘 중 어느 하나이지만 당연히 섬은 왜군과 공군에 국방비를 투자해서 강화시켰기 때문에 바다에서 침공하는 배들은 요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미사일이 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몽골 제국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미숙했기 때문에 부하의 고려군의 배를 만들기 위하여 고려군의 장군을 세웠었지요. 그런 배경으로 몽골, 고려, 도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한일의 역사를 배울 수 없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 건너에서 무쿠리, 고쿠리, 무서운 놈들이 온다 라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일본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나라에 그냥 살고 있다. 돈이 없으니까 모두 가난뱅이들. 돈이 없어서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 실제 해외에서 산다면 생활비 차이가 너무 나서 우리는 물가가 싸다고. 일본 국외처럼 365일 다른 사람을 경계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식과 물은 맛있고 한밤중이라도 여자가 혼자 걸을 수 있고 어떤 주장도 박해되지 않으며 제시에는 자위대가 위신을 걸고 도와주는 이유. 다시 그 상태로 돌려놔줘. 한밤중에 편의점에 가려고 골목길을 혼자 걸어도 총구로 위협될 가능성이 한없이 적은 나라이니까.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아? 천재로부터 받는 피해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사람 상대는 예측할 수 없다. 또 과연 그럴까? 애니메이션과 망가 시장 때문이라는. 네가 오다쿠라면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그것조차 없었다면 벌써 다른 나라로 가버렸을 거라는. 인정. 밥이 맛있고 온천도 있고 뭐니뭐니 해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쿄 디즈니 리조트가 있기 때문이지. 오히려 취향 덕분에 단결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재해가 많기 때문에 일본인은 다른 나라보다 인연과 단결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발된 나라에서 일본처럼 지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냥 자연재해, 정치, 미래 모두 끝났지만 그냥 이 나라가 좋아.